부산에 사는 20대 쌍둥이 김씨 형제. 형제는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렌터카 보험 사기꾼이 됐습니다. 시작은 일명 손목치기였습니다. 주차를 하려는 차에 살짝 손목을 대 고의로 사고를 내니 5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형제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마네킹을 구해 본격적으로 사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네킹은 사고 차량의 동승자를 말하는데요. 동승자가 있으면 보험금이 더 나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형제는 꽁돈 챙겨가라, 데이트 비용과 자취 비용을 벌어가라는 말로 수많은 청년들을 유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죄에 연루된 이들 무려 400여 명에 달했고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만 11억이 넘었습니다. 악질적인 보험 사기, 안타깝지만 올해 더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적발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팍팍해진 탓일까요? 일용직이 가담하는 생계형 보험 사기와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한 청년들의 보험 사기가 부쩍 증가했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고를 내는 무모한 범죄.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젊은이들의 보험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구만요, 정말. 아니, 지금 방금 공 기자가 얘기한 그 부산에서 일어난 보험 사기, 이 쌍둥이 형제. 자, 일단 쌍둥이 형제면 둘이서 시작한 걸 텐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게 관련 관계인만 몇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되었는데 일단 2018년 부산에서 검거된 보험 사기입니다. 20대 2명 이제 쌍둥이 형제에서 시작됐는데 수사 결과 400여 명이 연루돼 있는 상태였고 이 중 305명이 형사 입건되고 18명이 구속됐었습니다. 범행은 2014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한 4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이들 이 4년 동안 180여 차례나 고의 사고를 냈다고 하고 이 사고로 부정수령한 보험금만 12개 회사에서 11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인 중앙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주로 겨냥을 했다고 해요. 이제 갓길에 자동차가 쭉 줄지어 주차된 양방향 1차로 도로를 이제 범행 장소로 삼았는데 주차된 차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차량들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지나가는 차에 이제 손목을 대는 손목치기 방식으로 해서 주로 고의 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년 동안 180번의 사고를 냈는데 신고가 한 번도 없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일단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동승자를 태웠습니다. 앞서서 공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마네킹, 그 옷가게에 있는 그 마네킹 맞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 동승자가 있으면 한 명이 계속 보험금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점을 좀 악용하기도 했고 또 사고가 나면은 일단 한방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조금 비싼데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점차 병원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도 빨리 하는 게 합의합시다 뭐 이거죠. 네네 그렇게 좀 유도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네킹, 그러니까 동승자를 모집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네킹이 아니라 네네네 사람들을 모았던 건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수고비 조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내면은 수십만 원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십만 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모반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다 잡혔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해서 그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잡혔습니다. 자, 공 기자, 근데 대부분 다 이 연루된 사람이 20대라는 거 아니에요? 네,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SNS 게시글에서 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이런 글을 보고 이제 범행에 가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실제 이들이 범행 당시에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이제 보면 군 미필 가능하고 뭐 학력 상관없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성형 자금, 뭐 자취 비용 벌어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디귿 키역 공격합니다. 인천입니다라고 하는데 저 디귿 키역이
쿵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쿵. 그렇죠. 앞서가는 차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사고를 내도록 유도하는 고의 사고의 한 범행이라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젊은이들을 구하기도 했었고 또 이들 대부분 젊은 10대, 20대이기 때문에 공유 차량 많이 이용해서 사고 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유 차량이 대여가 쉬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할증 등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이용하는 렌트카 같은 걸 이용해서 범행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네킹이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 조수석에다 사람 태워가지고 같이 이 보험금 타낸다는 거. 자, 그런데 뭐 솔직히 뭐 뒤에서 받는 차가 얼마나 세게 받을지 뭐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상당히 후유증 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가장 놀라웠는데 우리 보험 사기가 적발될 때 가장 쉽게 적발되는 건 멤버가 똑같을 때. 멤버가 똑같이 계속 동일한 유사한 사건을 내면 이상한데 하면서 검거가 돼요. 예. 근데 멤버가 중간중간에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동일 사고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동일 사고라고. 그러니까 이 5명 멤버를 맞춰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선후배 또 자기들이 어렸을 때 괴롭혔던 친구들 아이고. 한 번씩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사고가 나면 저쪽으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 돈이 들어온 거에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 주범들이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만만한 사람은 밥 한 번 사고 끝내고 조금 껄끄러운 사람은 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한계가 있죠. 이 숫자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SNS에 올리는 겁니다. SNS에 이제 모집을 하는데 처음에 쉽게 돈 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 또 개입했다가 나도 전과자 될 수 있는데 꺼리면 그때는 명의만 빌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 것처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채도 좀 했었다고 해요. 사채업도. 그럼 이제 돈을 못 갚은 사람들 돈 대신에 몸으로 때워 이러면서까지 태웠다고 하네요. 참. 자, 유튜브 아이디 한제이스님이 저러니까 20대들 보험료가 오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공 기자, 근데 요즘 배달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다 보니까 다 배달 이렇게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들 많이 다니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이 보험 사기도 좀 늘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떤 한 보험사의 팀장이 잡아냈는데 이제 대구의 한 지역에서 배달 오토바이랑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 좀 수상한 점이 몇 개 있었는데 먼저 사고의 대다수가 10대에서 20대가 났던 거였고 또 배달 오토바이인데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고 발생 시간대를 뽑아보니 음식 배달이 많은 저녁 시간대가 아니라 대부분 오전, 아침 시간대에 사고가 몰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고 350여 명의 10대와 20대가 얽혀져 있는 보험 사기 사고였고요. 10대, 20대들끼리 수법을 전파하면서 공범이 점점 불어났고 단순 한두 차례 가담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700에서 8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만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승희 의원님. 네네. 젊은 사람들이 뭐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회복력이 빨라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이런 자해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저도 사실 한 이틀, 3일 전에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서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해놔놓은 진짜요? 상황인데 예. 제일 처음에 딱 부딪히더니 나 보험회사 연락 안 해도 돼요. 그 상대방 몇 살 정도? 그쪽에는 이제 나이가 한 20대, 3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냥 특별하게 사고 없으니까 그냥 합의하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하길래 안 된다. 그래서 바로 112 신고하고 보험회사 이야기하고 경찰서에 사건 이제 이첩하고 지금 이제 사건 처리하는 과정인데 제일 처음에 딱 그분들이 하는 말이 100% 과실이다라는 말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법적 지식 없으면 진짜 100% 과실이에요? 제 보험 한 장 올라가요? 그럼 얼마 필요하세요? 1, 20만 원. 이러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까지 가기 전 단계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선수한테 걸렸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대와 20대가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 16세면 오토바이를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면 돈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청소년 때부터 사기로 만약에 혹시나 전과 기록이 남으면 되게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당연하죠. 절대로 이런 데 가담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역할 분담까지 가게 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주빈 그 활동을 범죄 집단 조직죄, 범죄 단체 조직죄, 저희 보이스피싱은 다 그렇게 지금 의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다른 범죄로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행동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자, 이 기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 보험 사기가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까 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먹는다는 얘기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역시 코로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게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이 오른 건 맞는데요. 물론 이게 보험 사기를 적발한 금액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많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많이 적발했는지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과 인원이 모두 그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적발 인원은 4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증가했고요. 적발 금액 자체는 4,526억 원으로 9.5% 증가했습니다. 이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병원에 오래 머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아프지도 않은데 그렇죠. 이제 병원에 오래 누워있는 이런 허위 입원 그리고 허위 수술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0% 그리고 64% 줄었는데요. 다만 이제 허위 장애나 허위 진단 등 이 자동차 사고가 난 다음에 그 피해를 부풀리는 이런 단발성 사례는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공 기자, 그러면은 진짜 이런 걸 주도한 사람들 어떤 처벌 받았어요? 예, 처벌이 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앞에서 말한 부산의 쌍둥이 형제, 이들이 180여 차례 사고 내도 신고가 하나도 없어서 이들 잡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청구 자료를 추적해서 이들을 검거하는 데만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형제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유, 변호사님, 이렇게 네. 하면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보험 사기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험 사기가요, 일반 사기와 좀 다른 게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험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위험 요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운전하다 누군가 사고 내면 그 사고 낸 사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내고 큰 사고 나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험금도 어찌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 다 유흥비 혹은 대부분 당연하죠.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럼요. 환수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걸 피해 중에 다시 다시 돌려받는 게 아이고, 참. 전체 금액의 한 17% 정도밖에 안 돼요. 세상에. 그래서 보험 사기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해서 일반 사기범보다 벌금 액수를 높이는 이제 보험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보험 사기 그 군 중에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한 사람 187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19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험 사기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건 물론 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나 벌금형 같은 경우는 피해액을 뭐 아까 말한 17% 정도 해당하는 환수하는 금액 환수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겠습니다만, 보험 사기를 근절하고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처벌이 미약하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 보험금 이거 진짜 이렇게 환수 규모가 작으면 좀 이거는 좀 문제인데요. 좀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험 사기에 20대는 물론 10대까지 뛰어들고 있다니까 걱정이 크네요. 강력한 처벌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이런 보험 사기 결국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우리들 역시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죠. 이어서